이번 챕터에서는 부서 및 직위별로 총합계 연봉이나 혹은 특정 부서의 총합계 연봉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록 단추로 만들어서 단추를 딸깍딸깍 클릭했을 때 해당 부서명이 바뀌고 그렇게 했을 때 그 해당 부서의 전체 연봉 총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제 파일은 소스 11이라는 파일로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교육 관련 부서의 총합계 연봉이 얼마인지 알고 싶대요. 자, 지금 이 챕터만 바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은 count if를 다루는 그 9번째 챕터랑 그리고 10번째 챕터 sum if를 다루고 있는 10번째 챕터까지를 보고 오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네, 이렇게 이제 뭐 부서들이 있어서 이 그 각 팀별로는 총합계가 연봉이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에 각 직위별로는 또 얼마가 되는지도 궁금하고 이렇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쪽 부분에서는요, 단추를 만들어 볼 거예요. 팀명을 단추로 만들어서 팀명을 딸깍딸깍 클릭했을 때 그 해당하는 팀에 대한 그 합계 연봉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업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예제 파일 소스 11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교육 관련 부서의 총합계 연봉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계 연봉이니까 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 제약 조건이 있죠. 교육 관련 부서만 찾고 싶어요. 예, sum if를 쓰면 되겠죠. 자, 참고로 sum if 함수는 작동법이 이렇게 됩니다. 자, sum if 함수의 작동법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대, 기, 실로 기억을 해주시면 쉽고요. 대는 대상 범위, 기는 기준, 그리고 실은 실제 구하고자 하는 범위가 될 겁니다. 자, 우리 지금 단계별로 만약에 학습을 하셨다면은, 아마 이 내용이 익숙하실 거예요. 제가 average if라는 함수에서도 소개를 했었던 그런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sum if와 average if는 암기 공식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대, 기, 실이라는 방법으로 저희가 계산을 하게 될 거고요. 자,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는 대상 범위예요. 자, 대상 범위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우리가 지금 실제로 구하고 싶은 거는 연봉의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연봉 합계는 대, 기, 실에서 실제 구하고자 하는 범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바로 팀명들이에요. 팀명들. 팀명들이 바로 대상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팀명들 범위를 B사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쉬프트 아래 화살표로 범위를 잡으실 수 있죠. 한 번에. 자, 대상 범위 기준은 교육 관련 부서예요. 자, 교육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교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걸 처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 큰 따옴표.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바로 교육 관련 부서를 처리해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앞서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실은요,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얘를 하나의 단어로 보는 거죠. 어쩌고 저쩌고. 뭐가 될지 모르는 어떤 단어. 그리고 and. 이어주실 때는 and로 이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and. 또 어떤 단어가 또 뒤에 올지 모르죠. 왜냐하면 뭐 교육 개발팀, 교육 운영팀 이런 단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가 들어올지 모르는 그 단어들을 대신해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별. 네,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사실은 아까 방금 전처럼 한 번에 입력하신 거랑 같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육, 별을 다르게 처리한 방법을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자, 대, 기, 실제로는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연봉을 구하고 싶은 거죠. 자, 그리고 이 작동법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사실은 작동법은 이렇습니다. 상당히 상식적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팀명 중에 교육자가 들어간 팀을 그 내용을 찾아라 해서 교육자가 들어간 거 찾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 다음에 첫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런 식으로 찾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요. 그 내용을 그대로 실제 구하고자 하는 범위에 옵니다. 그리고서는 합계를 정작 낼 때는 뭐만 내냐면요. 방금 전에 이쪽에서 찾았었던 첫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교육이 들어갔었던 해당 열만, 다시 말해서 연봉의 내용 중에 첫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이런 식으로 그 앞부분에서 찾은 거에 해당하는 행에 대한 것만 합계를 구하게 돼요.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팀을 찾고 연봉을 계산해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대기실로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 실무에서 사용하실 때 즉각적으로 활용하시기 쉬우실 거고요. 자,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각 팀별로 어느 팀이 연봉을 더 많이 가져가는지가 궁금한가 봐요. 자, 그래서 팀별 연봉의 합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sumIf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대기실이겠죠. 대상 범위는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자, 이 파란색 내용 제가 여기 끌어내릴 때 질질질 끌려 내려가게 될 거예요. 아무 처리를 안 하면. 그래서 F4를 줘야 한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쉼표 대기실 기준은 뭐예요? 저는 지금 얘를 찾고 있어요. 이 중에서 요거 찾아라. 자, 근데 얘는요, 제가 자동차 여기로 끌어내릴 때, 그 다음에는 교육개발팀, 그 다음 교육운영팀, 이런 식으로 각 그 팀에 따라서 하나씩 바뀌어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F4를 묶지 않을 거고요. 대기실, 실제로는 뭐 구하고 싶었어요? 연봉을 구하고 싶었는데, 연봉 영역이 질질질 하나씩 끌려 내려가면 누락자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F4로 묶어주겠습니다. 괄호 닫고 엔터 치시게 되면, 교육팀은 소프트웨어 교육팀이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자동차 여기를 한번 끌어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 값 한번 찍어볼까요? 더블 클릭했더니 여기 파란색 팀명에 대한 대상 범위와 연봉에 대한 대상 범위 잘 고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팀 제대로 찍어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한눈에 우리가 팀별 총합계 연봉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단추를 만들어서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기 팀명 부분을 일단 함수부터 한번 내볼까요? 금방 했었던 거랑 같은 방법이죠. 는 sumIf 괄호 열고 대상 범위 팀명 여기서는 사실 F4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를 끌어내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끌려 내려갈 게 없다 보니까 그대로 쉼표 찾는 기준은요. 이제는 위에 있는 여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단추로 만들어서 딸깍딸깍딸깍 다른 부서들이 나타나게 할 겁니다. 쉼표 대기실 실제로 구하고 싶은 건 뭐였어요? 연봉이었습니다. 자, 괄호 닫고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교육팀이 계산 결과가 이렇게 잘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다른 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홍보팀 한번 해볼까요? 홍보팀. 자, 홍보팀 해서 엔터를 칩니다. 자, 근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다른 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교육개발팀 해볼까요? 교육개발팀. 자, 띄어쓰기 똑같이 써주셔야 돼요. 교육개발팀 엔터. 자, 근데 지금 얘도 나오지 않아요. 자,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예제를 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러냐면요. 제가 여기 위에 있는 교육개발팀이라는 글자에다가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커서가 여기 팀자에서 끝이 나요. 제가 스페이스바를 한번 넣어볼게요. 엔터를 치겠습니다. 결과가 나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 습관적으로 스페이스바나 습관적으로 엔터를 치시거나 물론 엑셀에서는 이제 입력을 완성한다는 의미의 엔터지만 그 문서 작업, 워드 문서 작업하실 때도 습관적으로 엔터 치시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게 그런 불필요한 작업을 했을 때 생기는 오류가 됩니다. 자, 뭐냐면요. 지금 여기에는요. 교육개발팀은 있습니다만 제가 띄어쓰기를 좀 명확하게 좀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교육 띄고 개발팀은 있습니다만 개발팀이 없죠. 방금 전에는 없었고 우리가 지금 입력한 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거냐면요. 이렇게 된 내용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여기서는 저는 교육 개발팀을 검색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실제 입력된 데이터들은 교육 띄고 개발팀 띄고 이렇게 된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찾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는요, 반드시 어떤 불필요한 작업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하고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이거를 어떻게 일괄적으로 없앨 것이냐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찾기 및 선택에 가셔서 홈이죠, 홈 탭에 있는 찾기 및 선택에서 바꾸기를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검색하고자 찾고자 하는 내용으로 팀을 쓰는데 그냥 팀이 아니라 팀 스페이스바를 쳐주세요. 자, 엑셀에서는 띄어쓰기도 이해하시기 쉬우시려면 흰색의 한 글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팀하고 공백이 들어가는 한 글자를 그걸 찾아서 뭘로 바꿀 거냐 그냥 팀 이렇게 끝나게끔 바꿔줄 겁니다. 모두 바꾸기 클릭해보죠.
네, 그랬더니 네,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고요. 네, 이제는 제가 여기다가 그냥 홍보팀 써볼게요. 아까처럼 다시 홍보팀이라고 썼을 때 예, 계산이 잘 되고 교육개발팀도 써볼까요? 교육 띄고 개발팀 SD 네,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불필요한 입력을 하지 않게끔 조심하시고 만약에 불필요한 입력을 해서 원인을 찾으셨다면 찾기 및 선택에서 바꾸기라는 걸 기능을 통해서 한 번에 손쉽게 바꿀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단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클릭하시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우리가 활용할 기능은요. 바로 여기를 클릭하시고 목록이라는 걸 줄 건데 목록이 뭐냐면 지금 이게 목록이에요. 이렇게. 클릭을 해서 내가 이 중에 하나 고를 거야. 이걸 우리가 목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원본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직접 써주시는 거예요. 써주실 때의 장점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기준을 직접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영어가 들어간 소프트웨어 교육팀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교육개발팀, 쉼표, 교육운영팀, 띄어쓰기 들어가야죠. 네, 이런 식으로 직접 입력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예, 그냥 편의상 그리고 시간 관계상 그냥 간단하게 작업을 할게요. 자, 이 부분 클릭하시고요. 여기를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네, 바로 단추가 만들어지고 이 단추 안에는 우리가 방금 전에 드래그한 영역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클릭하시면 해당 그 팀의 합계 연봉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드래그하는 방법은요. 참고로 제가 그렇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요. 여기에 있는 거 제가 실수를 하나 지웠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렬이라던가 내용의 삭제, 수정 등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 입력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어딘가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한두 개가 아닐 때는 일일이 다 쓰는 것도 일이잖아요. 내가 얘를 그냥 드래그하는 게 빠르다라고 하실 때는요. 이 내용을 따로 다른 영역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두시고 이 영역을 드래그 하신 다음에 여기를 숨기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면 예, 좀 더 그 확실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직위별 총합계 연봉도 같은 방법이겠죠. 는 sum if 괄호 열고 대기실 대상 범위는 이번에는 직위가 되겠네요. F4 쉼표 찾는 기준은 저는 앞에 있는 이 직위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제가 뭘 찾을 거냐면요. 직위 중에 부장을 찾는 게 아니고 직위 중에 부장을 찾아서 그 사람들의 연봉 합계를 구할 거니까 네, 범위 긁어주시고 엔터 그리고 자동 치우기로 끌어내려주시면 네, 이렇게 앞부분에 해당하는 직위에 따른 예, 연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트로 가서 이번에는요. 조건이 두 가지일 때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기 공식은 제가 average if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 암기 공식도 뭐가 될 거냐면요. 네, sum ifs 조건이 두 개니까요. sum ifs가 될 거고요. 실대기대기라는 방법을 할 겁니다. 실대기대기. 자, 실제로 구하려는 거 일단 함수부터 줘야죠. sum ifs 화살표 톡톡 내려서 탭 누르시면 입력이 완성되죠. 자, 우리가 합계를 구할 거는요. 연봉에 대해서 합계를 구할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끌어내리면 지지지지 끌려 내려가겠네요. 그래서 F4를 주겠습니다. 자, 쉼표. 실제로는 이거 이제 구할 거고요. 대상 범위 기준. 대상 범위는 팀들 중에 F4. 저는 좀 구분하기 쉽게 좀 더 떼드리죠. 이 팀 중에 저는 지금 요 직위 찾을 거예요. 자, 이 보라색으로 클릭된 직위는 끌려 내려가야겠네요. 냅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 범위, 직위가 아니죠. 금방 앞부분에 팀을 찍었죠. 예, 이 팀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될 거냐. 이제 직위죠. 직위 전체 범위 중에 F4. 저는 요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 것만 합계 연봉을 찾고 싶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가 한 명만 있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데이터가 보이겠습니다만 두 명, 같은 직위와 두 명인 부서들은 합계된 금액이 나타나겠죠. 괄호 닫고 엔터. 네, 그리고 자동 치우기를 해보시면은 네, 정확한 결과가 나오게 될 거고 이 부분들은 예, 해당하는 직위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0으로 나왔네요.